EWG 예로 앞서 벤조이크 애시드의 칼복실릭 그룹 얘기를 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학교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는 나머지 세 개도 다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작용되는지 볼 건데 벤진고리에 CHO가 붙어 있을 때 얘 이름을 벤즈알데하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 녀석에 뭐를 그릴 수 있어야겠어요? 얘에 뭘 그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프. 그래프요? 미스. 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것에 무엇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루이스. 이거 안 되면 꽝이에요. 루이스 구조부터 그려야 되겠죠? 얘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 여기 요 탄소는 요거고요. 나머지 두 개 맞춰보고 그려보세요. 시작! 어떻게 됩니까? 틀렸습니다. 그랬어요. 보자. 오! 잘했어요. 시그마 메일이 그려놨기 때문에 자, 시그마 보이가 어떻게 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O 작용기가 있으면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보고 이렇다라는 걸 외워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얘가 EWG로 작동하는 걸 공명 구조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여기서 요래 요래 자, 전자가 이동하고 나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고 이렇게 그러면 탄소산소 이중결합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형식전화 따져볼게요. 네. 여기 있는 이산소 형식전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탄소 형식전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1. 1 플러스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얘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불렀었죠? 탄소 양이온. 카보케타이온이라고 했죠. 그래서 카보케타이온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CHO 작용기 역할이 뭐다? EWG. 알겠죠? 이렇게 됨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EWG 작용기는 바로 이 NO2 그룹입니다. NO2. NO2. 네. 이름에서 느끼기를 NO2가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이트로라고 부른다는 걸 알겠죠? 네. 그럼 저 나이트로 그룹이 여기서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려볼 수 있겠어요? 네. 자, 어떻게 됩니까? O 이중결합 2개. 바로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뭐야? 네. 됐죠? NO2 루이스 구조를 저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방금 그 시그마 보이가 이렇다라고 했거든요. 이러면 대학을 못 가요. 왜죠? 뭐지? 뭐가 문제죠? 옥테이프 5개. 질소에 결합선이 몇 개 그려져 있어? 5개나 그려져 있죠? 뭘 만족하지 못해요? 옥텟을 초과하게 되죠?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면 5개 아니에요? 뭐라고요? N은 원자권 5개. 맞죠? 그거와 이게 무슨 관계? 대학 못 가겠다. 진짜 대학 못 가겠다. 질소의 최외곽 전자가 5개인 거하고 이거 무슨 관계냐고. 저기서 질소가 쓰는 거 4개밖에 없어. 뭐라고요? 저기 질소가 쓰는 거 4개밖에 없어. 이거와 무관하게 질소는 옥텟을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질소가 최외곽 전자가 5개인 거 맞죠? 그거와 질소가 무조건 옥텟을 만족하는 건 반드시 양립해야 됩니다. 우리 점 하나 찍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질소는 현재 형식전화가 어떻게 되죠? 이 질소 형전화 어떻게 돼요? 질소 형전화 어떻게 됩니까? 아 맞네. 질소의 형식전화가 1 플러스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2쌍이고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입니까? 3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소의 형식전화는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입니다. 요게 중화가 돼서 NO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이트로 그룹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려보라고들 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공명 효과로다가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일단 자, 여기 파이 결합 전자가 있겠죠?
얘가 질소 쪽으로 이동하고요. 질소 산소 결합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질소 형식자는 얼마입니까? 여전히 1 플러스죠? 이산소 형식자는 얼마입니까? 여전히 1 마이너스고요. 얘 형식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죠. 이때 얘 형식자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역시나 탄소의 양이온이 나타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도 EWG입니다. 그 다음 벤조나이트릴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됩니까? N 삼중결합. 바로 탄소하고 질소가 이렇게 삼중결합을 이룹니다. 알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된 걸 벤조나이트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트릴이라는 말 자체가 탄소가 탄소 질소랑 이렇게 붙어 있는 작용기를 나이트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질소 삼중 결합이 또 탄소에 붙어 있을 때 쓰는 말인데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 이름을 벤조나이트릴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 혼성오비탈이 뭡니까? SP. 이 혼성오비탈은 sp 혼성이라는 거 알겠죠? 네. 왜? 선형이니까. 그렇지. 이 각도가 180도니까. 그래서 혼성오비탈은 무엇이 결정한다고 했죠? 각도가 혼성오비탈을 결정한다고 했어야겠죠? 그래서 각도로부터 수리적 처리를 해서 혼성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도를 알아야 혼성화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삼중결합이 관여하면 그 녀석의 주변 결합각이 무조건 언제나 180도니까 이때 얘는 sp 혼성이 되는 겁니다. sp 혼성이면 s 캐릭터가 50%죠. 자, 그럼 이때 어떤 공명 구조가 나타날 것이냐?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 전자가 요리. 그러면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탄소 탄소 이중 결합에 탄소 질소 이중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전자 색깔을 보시면 누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때 마찬가지로 이탄소 형식 전하는 전자쌍 파이 결합 전자쌍은 이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질소 형식 전하 얼마? 1 마이너스가 되죠. 주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최각 전자 5개보다 하나 많아졌으니 형식 전하가 1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리 내에 플러스 전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녀석의 역할은 EWG.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리고 교사가 혼성오비탈 어쩌고저쩌고도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각을 통해서 혼성오비탈이 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됐다. 자, 빨리 쓰세요. 됐죠? 자, 고다음 여기 줄게요. 네, 다 준다. 다 준다. 으쌰. 자, 두 번째는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원래 표현은 펑셔널 그룹이고요. 우리말 번역은 작용기. 그래서 이 펑셔널 그룹은 서로 다른 유기 분자들 사이에서 공통적 반응성을 보이는 부분, 그걸 펑셔널 그룹, 우리말 번역은 작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명구 교사에는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교재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탄화수 유도체라고 뭐 써도 되고 뭐 작용기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펑셔널 그룹에 뭐뭐뭐가 있느냐? 한 50개 정도 있어요. 50개 정도 있는데 그 50개 우리가 당연히 다 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혹은 박명호 교사의 의식의 흐름에 걸린 거 6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되게 많거든요. 억수로 많은데 박명호 교사가 뭐 교재에 나온 얘네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알코올. 알코올. 자, 이 알코올은 바로 짠 요런 작용기를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C는 탄소죠. 탄소에 산소하고 수소가 단일결합으로 연결된 걸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몇몇 그 예시들을 좀 보면 예를 들어 짜잔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작용기가 있건 없건 유기분자를 그릴 때는 항상 뭘 만족해야 되죠? 옥텟. 자, 이렇게 그리면 옥텟 다 만족되나요? 네. 만족되죠? 탄소 주변에 결합선 몇 개? 4개. 산소 주변에는 2개 그리면 옥텟이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얘 이름은 메테이놀입니다. 메테이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뭐 이것까지는 안 했겠지만 이름을 알면 편해서 그래요. 메트라는 뜻은 탄소가 한 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에인이라는 뜻은 알키. 에인이라는 뜻은 단일결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올 이건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름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 그래머에 입각해서 이름이 체계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딱 읽어도 아, 이 안에 탄소 한 개 있구나. 주변엔 전부 단일결합이고 그 다음에 OH 작용기가 탄소에 붙어 있나 봐를 이름만 읽어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 이름은 메테이놀입니다. 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얘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에탄올이 아니고요. 에테이놀. 알겠죠? 에탄올은 일본식 표현이고요. 읽을 때는 에테이놀. 알겠죠? 에테이놀. 시작. 에테이놀. 자, 그러면 이때 에트의 뜻은 뭐겠어요? 에트. 에트의 뜻은 딱 봐도 탄소 2개라는 얘기겠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탄소 사슬이 뭐 3개, 4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얘를 일반적으로 R, O, H 이런 꼴로 표현해요. 그래서 알코올 작용기를 보통 저런 꼴로 표현합니다. 자, 우선 쓰시고요. 자, 이게 뭐 난데없이 이제 R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을 그 대표적으로 치환을 한 거냐면 요 부분 혹은 요 부분. 알겠죠? 부분. 쟤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알킬 그룹이라고 읽습니다. 알킬 그룹. 근데 하고 많은 알파벳 중에 왜 알파벳 R이냐? 이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어원이 있거든요. 어원인데 그냥 뭐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뭐 설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속설에 의하면 이름은 알킬인데 알킬의 R을 알파벳으로 쓰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어원이 있고 또 하나는 the rest 여기서 온 말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도 있어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the rest의 뜻이 뭐예요? 나머지란 뜻이죠. 그럼 무엇에 대한 나머지? 요 작용기에 대한 나머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R로 썼다는 말도 있는데 어디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걸 알킬 그룹이라고 한다. 그럼 의미는 뭐냐면 작용기 외 특별한 반응성이 없는 탄소 N개 수소 2N 빼기 2N 더하기 1개의 부분을 알킬 그룹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탄소가 N개일 때 수소가 2N 더하기 1개다. 그럼 적용을 해보면 탄소 한 개면 수소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탄소 한 개면 수소가 몇 개? 여기에 1 넣으면 수소 몇 개예요? 3개요. 3개죠? 탄소 2개면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 넣으면 5개가 되죠? 네, 그런 식의 분자식을 갖는 부분을 알킬 그룹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코올을 보통 쓸 때 이런 꼴로 쓰는데 이제 이 알킬 그룹은 지금 알코올에서만 쓸 게 아니고요. 이제 유기화학 구조 전반에서 쓸 겁니다. 알겠죠? 왜냐? 작용기가 몇 개쯤 있다고 그랬어요. 한 4, 50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작용기마다 작용기 제외한 부분은 앞으로 다 이렇게 알킬 그룹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또 따로 떼서 배워야 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자세히는 안 했을 테니까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운다잉. 지운다잉. 자, 두 번째 어시더티. 삼성. 자, 우리말 번역은 산성도. 자, 이 알코올은 수용액 중에서 그냥 물 정도의 산성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물은 뭐 딱히 우리가 산성이라 그래요, 염기성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중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산성 물질은 먹었을 때 맛이 어때요? 시죠. 그다음에 염기성 물질은 쓰죠. 근데 알코올은 맛이 달크작작합니다. 달크작작합니다. 물론 뒤에 달크작작이라는 말을 몰라요? 인생이 크작작은 달크작작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네, 달착지근이랑 비슷한 말입니다. 네, 달착지근, 뭐 달크작작 이런 말 씁니다. 네. 와, 정말. 네. 그래서 알코올의 맛은 물론 물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먹으면 좋대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 실명합니다. 네, 그래서 큰일 나는데 수없이 많은 알코올 중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먹으면 얘가 섞여 있는 음료를 뭐라고 해요? 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살짝 먹으면 물론 쓴맛이 약간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 비누의 쓴맛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염기성의 쓴맛은 누구 쓴맛이냐면요, 비누예요. 비누 알죠? 비누 입에 들어가면 향기와 다르게 굉장히 입이 쓰거든요. 그게 염기성의 쓴맛이에요. 그러면 비누가 입에 들어갔을 때 쓴맛과 술이 입에 들어갔을 때 맛은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쓴맛도 아니고 그 산성이나 염기성이 나타내는 쓴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독특한 맛과 질감을 가지는데 그게 산성도 측면에서는 거의 물 정도의 중성이 나타날 뿐이란 얘기죠.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이제 사내리 반응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뭐 메테인올을 예로 들어볼게요. 근데 뭐 메테놀을 예로 드나 뭐 메탄올을 예로 드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만약에 사내리를 한다 면 누가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겠죠? 그럼 제가 떨어져 나오면
그래서 요렇게 바로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요런 결합전자, 파란색 결합전자가 있는데 요거 말고 수소가 1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 이게 산э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요 알코올의 경우는 요 수소의 pKa가 값이 얼마냐면 15에서 16 정도예요. 15에서 16. 알겠죠? 저걸 누구? 물 정도의 산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도 pKa를 굳이 조사하면 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알코올은 그냥 물 정도예요. 산성도 아니고 염성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은 물 정도의 산성도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산성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산 아니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우선 pKa라는 표현 알아요? 네. pKa의 정의는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K.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죠. 네. 그럼 이 말은 Ka가 클수록 무슨 산이에요? 클수록 K가 클수록 산에리를 잘하는 산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센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Ka가 클수록 센산. 강산은 Ka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강산은 Ka가 무한대인 걸 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엄밀하게 무한대는 아니고 보통 10의 7승 이상인 걸 얘기하는 건데 평형상수가 10의 7승보다 크면 그냥 무한정 크다라고 할 수 있으니 강산은 산에리 상수가 무한대로 큰 걸 강산이라고 하는 거고,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비교할 수 있는 수준 중에서 누군 좀 더 크고 누군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럼 Ka가 커진다라고 하면 강산이 아니라 센산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Ka가 커지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pKa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 이런 말이죠. 그럼 pKa는 작을수록 센산, 알겠죠? 요거는 뭐 산에리 기본이니까. 이때 놀라웠게도 이 페놀은 산성입니다. 자, 우선 쓰시고요. 이게 뭔 말이냐? 우선 알아두실 게 뭐가 있느냐?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에시드 베이스 컨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그 3년기 초반에 배우면 수능 화학 원 커리큘럼에 뭐가 나오느냐, 산염기 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뭐 아레니우스산, 뭐 루이스산 말고 브랜스테드 로리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안다고 치고, 이때 브랜스테드 로리가 만들어 놓은 산염기 개념 중 또 하나의 확장된 어떤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컨셉은 야매입니다. 야매란 얘기는 물리적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차피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서. 근데 말씀드리고 나면 되게 그럴듯한데 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 그럴듯한데 라는 느낌을 브랜스테드 로리 에시드 베이스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짝 염기의 구조가 안정할수록 그 짝산은 더
생산이 된다. 너무 이 아이디어가 브랜스테드 로리 애시드 베이스 컨셉입니다. 근데 요거를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산이 안정할수록 그 짝염기는 더 센 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짝염기가 뭐예요? 짝염기가 뭐예요? 합성 더했을 때 물러오는 거 물. 바로 짝염기는 산에서 H 플러스가 산헬이 아니 뭐 그래 쉬운 말 쓰자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산이니까 산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산해리를 한다는 건 예운스 힘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건 어쨌건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온 걸 산이라고 하는데 그 떨어져 남고 남은 애 있죠. 그걸 짝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짝산은 뭐예요? 짝염기에서 H 플러스가 붙은 거. 그렇지. 얘는 뭐냐면 짝염기가 H 플러스와 결합한 형태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짝산은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럼 이 입장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서 짝염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되게 좋대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산해리를 잘 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잘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짝염기는 앞으로 뭘 할 예정이에요? H 플러스랑 결합할 예정이에요. 근데 결합하고 나니까 좋대요. 그래서 얘는 H 플러스랑 더 잘 결합한대요. 그걸 짝염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센 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놓고 보면 되게 그럴듯 하거든요. 근데 얘는 연역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예시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 브랜스테드 로리 애시드 베이스 컨셉은 어차피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냥 설명할 때 그렇게 말을 만들어 쓰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예시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지금의 페놀. 알겠죠? 페놀. 자, 그러면 페놀의 산해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페놀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생겼죠? 여기에 짜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페놀이었죠? 자, 여기서 누가 산해리 한다고요? 요 수소가. 자, 그러면 제가 산해리를 하고 나면 저 H 플러스가 떨어지고 자, 얘 이름이 이제 페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짜잔 이런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자, 원래 산소에는 비공호 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두 쌍이 있고 산소, 수소 사이에 결합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합전자가 수소가 이온화를 하고 나면 산소에 맺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산소 형식전화가 1-고 됐습니까? 이때 얘를 부르는 이름이 페녹사이드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페놀 산해리 한 다음에 페녹사이드 이온. 그러면 이 말은 얘를 짝산이라고 할 때 이게 뭐란 얘기예요? 얘가 짝 염기가 되는 거죠.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압 그럼 여기서 공변 구조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나타나고 이 탄소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비공호 전자쌍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탄소의 형식전환은 어떻게 되죠? 이 탄소 형식전환은 어떻게 돼요? 1-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이 탄소 주변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최갑 전자가 4개인데 5개가 됐으니까 전자 하나 많아진 1-가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 얘가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한 번 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가 요렇게 이중결합이 되면 요 탄소 산소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요 전자 얘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얘 공명 구조가 다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압 이중결합이 요렇게 나타나고 자, 앞서의 노란색 전자 있죠? 그게 이리 옵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었던 파란색 전자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얘 형식 전화가 다시 뭐가 되죠? 1-가 되겠죠?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파란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 전자가 이 탄소로 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공명 구조가 또 하나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파란 전자가 이리 와서 이중결합이 되었고요. 이 흰색 전자가 이렇게 비공호 전자성이 되면서 이게 다시 또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원래 페녹사이드 이온은 음전화가 어디에 있었어요? 산소에 있었는데 이 음전화가 탄소 몇 개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탄소 3개를 따라서 음전화가 분포하고 있죠? 그러면 원래 전자라고 하는 거는 전자끼리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전자가 청력이 있죠? 그런데 전자간 청력이 있는데 그 전자가 한 곳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분자해서 그 음전화가 분산된다. 면 전자간 청력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전자간 청력이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효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명 안정화 효과라고 해요. 공명 안정화 효과. 근원은 뭐냐면 뭐 설명은 이겁니다. 음전화가 분자 전체에서 분산되면서 전자 구름 간 청력이 줄어든다라는 설명을 만들어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통칭해서 공명 안정화 효과. 영어로는 그냥 그대로 직역했어요. 뭐냐면 그 레조넌스 스테빌라이제이션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런 식의 설명을 공명 안정화 설명이라고 한다면 이 짝산에 대해 짝염기가 안정화 효과가 나타났죠. 안정화. 그러면 짝염기가 안정화되면 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 생산이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소는 pKa가 10 정도 나와요. 좀 자세한 데이터로는 9.98 이 정도 나오는데 9.98 이런 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9.98이니까 그냥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아까 보통의 알코올은 pKa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5에서 16이라고 했죠.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작아지면 생산이 약산이에요? 생산. 누구보다? 보통의 알코올보다. 알겠죠? 그래서 저 페놀은 보통의 알코올과는 다르게 수용액 중에서 산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강산까지는 아니고요. 강산까지는 아니고 강산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약산 정도? 강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의 알코올보다는 산성이 조금 더 나타난다. 뭐만 알겠죠? 네. 원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자, 쓰시고 쓰세요. 요거 방문교사 교재 프린트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게 꼭 학교 교사 프린트에 나와서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유명해요.
유기화학 배우면 수업 시간에 무조건 언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겸겸사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쓰였죠? 예. 그 다음 준다잉 준다 으쌰. 네, 그것도 그럴 거고요. 이게 난방이 되진 않는데 에어컨을 켜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런 건물에서 얘는 모든 층이 다 에어컨을 써야 에어컨이 작동됩니다. 모든 층이 난방기를 써야 난방기가 작동됩니다. 왜냐면 보통 이건 다 전천후는 맞는데 실외기가 그걸 동시에 물리학적으로 구동할 수가 없어요. 구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외기는 둘 중 하나만 구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에어컨이 똑같이 구동돼야 이게 에어컨이 되거나 난방기.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다 난방기로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에어컨 튼다고 에어컨이 안 나와요. 어쩔 수 뭐 공학적 한계이거나 뭐 아니면 돈을 더 들여서 에어컨 한 대 실외기 2대 걸면 되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뭐 그런 거. 3층에 실외기를 하여튼 뭐라고요? 3층에다 실외기를 달고 4층에다 에어컨을 달면 예, 뭐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비용상 아무도 그 짓은 안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여하튼 자, 그 다음은 알코올의 2, 3. 아, 3은 자, 지금 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낸다고 하면 아마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어떤 탄소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다 칩시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OH. 그러면 이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가 더 추가적으로 그려져야 해요. 바로 하나, 둘, 그죠? 2개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을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얘가 산화가 된다. 그러면 뭐가 맹그러져야 되냐면 짜잔, 이거이 돼야 됩니다. 저게 돼야 됩니다. 말이 되나?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는 거. 자, 빨리 쓰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역반응도 된다면 산화의 역반응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산화의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산화 환원의 관계입니다. 알겠죠? 네. 산화 환원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산화 환원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는 뭐죠? 네? 산화 환원이 되었다는 것의 증거. 산화수 변화. 바로 산화수가 변해야 되죠? 네. 무슨 수? 산화수.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거 산화수 얼마임? 저거요. 0. 저 산화수 얼마임? 0. 아니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 녀석의 산화수는 1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어요? 산화수 어떻게 따져요? 데리고 오는 거 빼기 들고 오는 거. 산화수는 뺏기면
거랑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자, 영어 표현으로 뭐죠? 옥시데이션 넘버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그 기준이 전기 음성도입니다. 이 전기 음성도가 큰 것이 주변 전자를 뭐한다? 독식, 싸그리 다 가져간다는 전화 개념을 옥시데이션 넘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탄소하고 수소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C 탄소하고 수소. 아까 수소 전기 음성도 뭐라고 했죠? 2.2. 2.2라고 했죠. 그래서 뭐 참고로 보자면 수소는 2.2, 탄소는 2.55 정도입니다. 뭐 싸그리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오는 것들만 슬쩍슬쩍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럼 아무래도 누가 더 커요? 크죠? 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결합전자 몇 개 있어요? 한 개요.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결합전자 몇 개 있어요? 아, 두 개요. 2개 있잖아. 이 2개가 다 누구 거? 탄소 거라는 카운팅 개념이 옥시데이션 넘버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2개의 전자가 다 누구 거? 탄소 거. 그러면 탄소, 산소 사이에서는 전자가 전부 다 누구 거겠어요? 산소 거겠죠? 왜? 산소 전기음성도는 얼마니까? 3.5. 3.5예요. 그러니까 이 결합전자는 탄소가 가져올 수 없죠.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탄소하고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어때요? 같아요. 똑같죠? 그럴 경우만 둘 중 절반. 근데 뭐가 결합해 있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때는 그냥 고정적 전기음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지는 전기음성도는 유효 전기음성도가 아니고 고정적 전기음성도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탄소는 전자를 총 몇 개 갖고 있게 되는 겁니까? 5개 갖고 있죠. 원래 몇 개였는데요? 4개죠. 그럼 전자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으니까 마이너스.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산화수 얼마겠어요? 플러스 1 얘 산화수 얼마예요?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산화수가 1 플러스라는 거 알겠어요? 네. 왜? 지금 얘는 획득할 수 있는 전자가 여기 2개,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 그러면 전자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1 플러스. 됐죠? 이때 얘가 사실은 이 상태에서 또 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니기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요거 산화수 얼마인지 알겠어요? 얘는 산화수 얼마예요? 3 3 플러스. 자, 얘는 산소랑 다 결합하고 있죠. 이쪽은 가져와야 절대 못 가져와요. 못 가져요. 누구만 가져올 수 있어요? C랑 D. 여기는 이거 하나만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전자 몇 개 빼앗긴 것 같아요? 3개 빼앗긴 거니까 얘 산화수는 3가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화수 어떻게 됐어요? 증가. 산화수 증가를 다른 말로 산화. 반대쪽은 환원. 알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자, 뒤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얘는 이런 걸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물론 이 녀석의 종류의 이름을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 녀석만의 이름은 뭐라고 하죠? 얘만의 이름은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네? 이 녀석 분자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진짜요? 네. 마시고 싶어요. 잠시만요. 저 오빠 이름이? 오빠 이름이? 노현우크? 오, 노현우크. 좋아요, 노현우크. 자, 노현우크가 뭐라고 했냐면 아세틱 애시드라고 했습니다. 역시 화형. 자, 아세틱 애시드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죠? 산해리 할 때 엄청나게 많이 다뤄지는 약산이죠. 다음은 약산 아세트산에 뭐 NaOH 첨가했다 pH 구하시오. 그런 문제에 나올 때 아세틱 애시드가 바로 요 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루이스 구조가 요 놈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아세틱 애시드와 같은 이런 물질의 종류를 뭐라고 한다고요?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얘는 이름이 뭐냐면 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을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고요. 이런 종류의 물질을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겠어요? 아까 썼죠? 얘 이름 뭐예요? 얘 이름은 아까 썼잖아. 얘 이름 뭐였어요? 예. 얘 이름 뭐예요? 하이드로알데하이드. 얘 이름 뭐예요? 에탄올. 에테이놀이요. 에테이놀. 탄소 몇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단결. 단일 결합. 그리고 무슨 작용이 있어요? OH. 그래서 제 이름을 에테이놀이라고 했었죠? 이 에테이놀의 종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류를 1차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저 에테이놀 같은 걸 뭐라고 부른다? 1차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 있죠. 1땡. 1땡. 보이세요? 자, 1땡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OH가 결합한 탄소. OH가 결합한 탄소 누구? 요 탄소 알겠어요? 요거 알겠죠? OH가 결합한 탄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에 결합한 또 다른 탄소 그걸 파란색으로 쓰면 그게 누구겠어요? 얘 알겠죠? 가 한 개일 때 1땡 읽을 때는 1차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알코올 작용기가 붙어있는 탄소를 중심으로 또 다른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는데 지금 하나 붙어 있죠. 이럴 때 쓰는 이름은 1차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 1차란 말이 있으면 몇 차도 있겠어요? 2차, 3차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 지울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랜데 수소 대신 또 다른 탄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수소 대신 또 다른 탄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그러면 여러분 얘 산화수는 얼마? 산화수 얼마? 0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 전자 몇 개 획득해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획득을 안 되죠. 그럼 최외각 전자 뭐냐면 개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쟤는 저 탄소의 산화수가 0이겠죠. 그럼 이런 녀석을 종류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2차 알코올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를 2차라고 부르는 이유는 빨간 탄소에 또 다른 탄소가 몇 개가 있어서 두 개가 있어서 2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도 산화환원이 되느냐?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맹글어지느냐? 짜잔, 요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두 탄소가 여전히 이거고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탄소가 이겁니다. 그럼 얘 산화수 얼마죠? 산화수 얼마예요? 2 플러스 산화수가 이가라는 거 알겠죠? 알겠죠? 이때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키톤이라고 합니다. 키톤이라고 합니다. 키톤은 어떤 녀석을 부르는 거냐면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왼쪽도 탄소, 오른쪽도 탄소일 때를 부르는 이름이 키톤입니다. 알겠죠? 일본식 표현으로는 케톤, 영어 표현으로는 키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다른 알코올 뭐가 있겠습니까? 3차. 자,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얘는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3차 알코올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왜냐면 요 작용기 탄소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몇 개가 있으니까요. 3개. 3차 쓰시고 쓸 때는 3땡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 산화수는 제 산화수는 이 산화수가 이젠 1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알겠죠? 여기서만 전자획득밖에 안 되니까요. 그럼 얘는 산화, 환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산화도 안 되고요. 다른 녀석을 환원시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키톤 역시 마찬가지로 산화 환원되느냐? 안 됩니다. 키톤을 산화해서 뭘 만들 수도 없고요. 뭔가를 환원시켜 키톤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완전 중요한 공식이에요. 알겠죠? 이번 시험에 이게 무조건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구조적 특징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쓰는데 1차 알코올은 알데하이드를 거쳐 칼복실릭 애시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2차 알코올은 키톤까지만 가고 3차 알코올은 산화환원하고 무관합니다. 알겠죠? 네. 아주 중요하니까 꾹꾹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한 1, 2분 남았으니 슬쩍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섞여 있는 음료수 뭐라고 그랬어요? 술이라고 했죠? 그러면 술 처먹고 4시간 후면 이상한 냄새 나죠? 알데하이드가 돼요. 뭐냐면 그 술 이빠이 듣고 잡숫고 오신 아빠한테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뭐 엄마도 들 수 있지만 술 먹은 사람한테서 여러분 술 맛은 술마다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달라요. 술마다 다 다르죠? 소주 맛, 막걸리 맛, 와인 맛 다 다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술 먹은 사람 냄새는 달라요? 다 똑같아요? 술 먹은 사람 냄새는 똑같아요? 알데하이드. 네, 바로 얘가 4시간 후에 간을 지나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죠? 알데하이드. 요게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어떤 효과가 있죠? 얘는 뇌세포를 파괴해요. 뇌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내비둬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죠? 뭐가 얘를 없앨 수 있어요? 산화하는 반응. 누가 얘를 없애주냐면 프로토스테론인가? 토스테스테론인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전 단계 물질이 얘를 분해해줘요. 그래서 얘를 테스토스테론이 얘를 뭐로 바꿔주냐면 얘가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얘랑 반응하면 얘가 아세틱애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몸속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남성의 경우는 여유증이 생겨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면 고추가 작아져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임신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술은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많이 먹으면 안 되겠어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여자친구들도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이놈 새끼가 술 존나 처먹는다.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돼요. 남자로서 매력이 1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그런 생화학적 얘기도 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네. 실릭 애시드 더 이상 못 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최종 상태예요.